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호안전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경호안전 대책의 신변을 위해서 유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거죠. 안전 검측이라는 것은 폭발물에 대해서 안전 유지는 계속 지속하는 거죠. 상태를 유해를 배제하는 거 맞죠. 그리고 안전 조사라는 거는 기기, 즉 소방 설비들에 대해서 안전을 조사하는 겁니다. 특별 경찰 방문 또는 이제 방범 신방, 경찰 신방이라고도 하는데 인적이 아니었죠. 뭐였죠? 지리적 위해 요소였죠. 지리적 위해 요소 이렇게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이랄지 이런 것들은 지리적 위해 요소 또는 지리적 취약 요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안전 검측, 안전 유지는 생활안전 기능에서 담당을 해요. 여기에 별도의 뭐 정보부서나 경비부서에 하는 게 아니라 생활안전국이라는 곳에서 담당합니다. 정답은 3번이었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호상 안전대책 중 물적 취약 요소와 관련이 없는 것도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취약 지역 이거는 이제 지리적이죠. 그러니까 물적이 아니라 지리적. 방문도 마찬가지고 지리적 유해 요소죠. 검식 활동 이거는 이제 물적이죠. 음식물에 대해서 안전 조치 활동 폭발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물적이고요. 안전 검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을 보는 것은 지리적 지역 요소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경호상의 안전대책 중 이제 물적 유해 요소 배제 활동과 관련해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경호 행사에 임박하면 총기 소지를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개인 총포 소유와 상품 총기는 무기고 임시 정치한다. 이게 잘못됐는데 개인 총포에는 임시 정치하는데 상품 총기의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금고에 경납하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상품 이제 총기라 할지라도 예외가 있어요. 맨 뒤에서 나오는데 경찰관의 무기는 경호 기본 임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무기를 제외하고는 무기고에 넣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경우에 최소 한도는 좀 제한되죠. 이렇게 예외고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의 무기 탄약은 직장인 행사장 즉시 눈에 보이는 곳이잖아요. 경우에 근무자용을 제외하고 회수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 지금 이제 청원경찰 특수경비원의 경우에 근무자용이라 할지라도 이런 경우에는 무기고에 경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리 예비군의 무기 탄약은 행사가 임박하면 행사장에서 근접한 지역에서 무기를 다 넣어야 돼요. 여기 사격훈련한달지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두 개가 되겠죠. 상품 총기는 별도로 무기고 경찰서에 임시 정치할 필요는 없고요. 따로 어떤 금고에 넣으면 되는 것이고 주변에 청원경찰 특수경비원은 무기 휴대할 수 있는데 즉시 즉 행사장이 보이는 곳에서 경우에는 근무자용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수 봉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호 행사 시 경호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유해를 줄 수 있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거예요. 이런 거를 안전 조치라고 합니다. 안전 조치 안에 안전 검측이나 안전 유지, 안전 조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장 이렇게 제반 활동을 안전 조치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는 안전 검측과 안전 유지가 포함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호 대상자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취약 요소, 위해 물질을 사전에 이제 탐지를 해서 제거하는 걸로서 위해를 가할 수 없는 상태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안전 검측이죠. 안전 검측. 안전 조치 중에 안전 검측 안에 있고요. 안전 검측 안에는 안전 점검, 안전 검사, 안전 유지가 있거든요. 안전 검측 안에 안전 점검이라는 건 폭발물과 관련된 거, 안전 검사라는 건 기기, 안전 유지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안전 조치를 다 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안전 검측이라고 해요. 안전 검측 안에 세 가지가 있죠. 안전 점검 그리고 안전 검사, 안전 유지. 이게 이제 안전 검측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봐서 안전 검측이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정문 검측 담당. 전문 검측 담당에 대한 정밀 검측 검사가 옳지 않은 거. 꽉 채워진 비품의 경우에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점검하고 전부 확인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 비품의 경우에 다 이렇게 꺼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 확인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자, 검측이 요구되는 벽, 천장, 마루 등의 반대편은 점검하고 상하 좌우 방은 반드시 점검하고요. 그죠? 방안은 일정 지점으로부터 검측을 실시하여서 방 주변에 따라 시계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해야 되고요. 가구 문과 서랍은 열어봐야 되겠죠. 다 열어보고 비밀 공간의 상단, 바닥 뒷부분 다 점검해야 돼요. 빠짐없이 해야 되는 것이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1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경호 현장의 안전 검측 이어집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특수시설이나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시설의 검측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검측적으로 편성을 하죠. 자문을 얻어야 되고요. 기술적 분야는 전문가가 직접 이렇게 하자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검측 작용에는 오관을 최대한 활용하나 장비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의존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장비라는 것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감의 작용과 같이 해야 되지 장비만을 절대 신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검측은 기본 지식이 없이도 수행할 수 있는 일반 검측이 있고요. 교육을 받은 전문 검측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검측 인원은 책임 구역을 명확하게 해서 중복해서 점검해야 돼요. 이게 빠짐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답은 3번인데 아무튼 2번인데 장비와 오관의 작용을 같이 해야 되지 장비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중 안전 검측의 기본 지침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제 검측 활동 중 행사 보안, 통신 보안과 관련해서 함께 경호 대상자에게 최고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죠? 보안을 유지하고요. 검측 활동 시 인원 장소에 최대한 지원을 받도록 해야 되겠고, 검측의 순서는 통로, 현관 등 경호 대상자가 움직이는 장소를 우선하고 회의실, 옷장장, 휴게실, 장기간 머무는 곳은 나중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장기간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이제 위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순위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장소 이래야 돼요. 장기간 머무는 곳이 우선입니다. 자, 그리고 움직이는 장소 그 다음으로 가야 되겠죠. 검측 활동 중 원격 조정 장치에 의해서 폭발물 이런 것들도 이제 검측해야 되겠고요.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검측 계속 이어집니다. 옳지 않은 것은 주요 인사가 주요 인사가 참석을 하는 거죠. 장소를 중심으로 통과 지점, 상하 좌우 다 봐야 되고요. 유해 기도자 입장에서 그렇죠. 이게 경호 기관 입장이 아니라 유해 기도자 입장에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주변에 흩어져 있는 물건은 완벽하게 정리 정돈하고 확인 불가능한 거 제거하고요. 한 번에 점검한 지역은 인간 오관을 이용하지 않고 아니죠. 그러니까 장비와 오관을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장비만은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안전검측 원칙이 이어집니다. 옳지 않은 거. 범인의 입장에서, 그쵸? 위에 기도자 입장에서 의심해야 되고, 점검은 아래에서 위로, 이제 아래에서 위로 갑니다. 이게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요. 좌우 일정한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점검 인원은 책임 구역을 공동으로 그렇진 않아요. 책임 구역, 담당 구역을 정확하게 나눠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정확하게 구분한 다음에 해야지 공동으로 설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각각의 책임을 줘야 되겠죠. 점과 선에서 실시하되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빠짐없이 중복해서 이루어집니다. 일단 책임 구역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책임 구역은 구분한다. 3번이 답이네요.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안전검측 원칙이 이어집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책임 구역은 명확히 구분하죠. 그죠? 이제 안에서 밖으로 아니고요. 밖에서 안으로 와야 돼. 밖에서 안으로. 그다음 아래에서 위로 갑니다. 아래에서 위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뭐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아무튼 순서가 밖에서 안으로, 아래에서 위로, 좌에서 우로, 우로에서 좌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틀렸네요. 그러니까 통로보다는 양측면, 아래보다는 높은 곳 의심된다. 그죠? 그러니까 통로보다는 양측면이 위험하고요. 아래보다는 높은 곳, 천정 같은 경우가 위험하죠. 안전검측은 은밀하게 실시해야 되겠죠. 공개적으로 아니라 가능한 한 현장 확보 상태에서 점검하고 지속적인 안전 유지 중요하고요. 장비를 이용하지만 오감을 최대한 그렇죠. 이런 장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안 되고 장비와 더불어서 오감의 작용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었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안전검측의 순서를 물어봅니다. 내부에서 외부로 그렇고요. 하부에서 이렇게 여기 틀죠. 외부에서 내부죠. 그 다음에 하부에서 상부로 맞고요. 지역을 분할해서 높이를 분할해 가지고 이렇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하니까 이 답이네요. 외부에서 내부로 가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1번이 답입니다. 그다음 검측 활동 원칙관에서 옳지 않은 건 뭐냐? 자, 검측은 다른 업무보다 우선하여, 그렇죠? 완전 검측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외를 허용하면 안 돼요. 선발 개념으로 실시하고 인원, 장소를 최대한 지원받아야 되고 책임 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죠.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그렇죠? 좌에서 우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맞네요. 전자제품 분해하여 다 분해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확인이 불가능하면 현장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검측은 경호 계획에 의하여 공식 행사에서 실시하고 비공식 행사에도 실시해야 되죠. 당연히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다 해야 돼요. 이게 공개됐든 공개되지 않든 간에 비공식 행사라 할지라도 사전 계획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안전검측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검측은 예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검측의 원칙에 맞는 것은 그러니까 내부 검측 시 위층에서 아래층 아닙니다.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가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가니까요. 검측 시 경호용은 오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비에다가 오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고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렇게 가야 되죠.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외부 검측 시 침투 가능한 창문, 출입구, 개구부 열려 있는 거 안전을 추천한다. 이게 답이네요. 그죠? 이거는 이제 범인의 입장에서 위의 기도적 입장에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창문이나 출입구나 열려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검측을 합니다. 4번이 답이었네요. 다음 문제 보시죠. 좀 쉽죠?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다음 중 처리 방법 옳은 것은 전기 제품은 외관상 이상 유분만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해를 해야 되고요. 하부에서 상부로 이게 답이네요. 그죠?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죠. 전선은 육안으로 확인하고 벗겨진 것은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안 되죠. 벗겨진 건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실내에서 보면은 밑에서 위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바닥이 먼저야. 눈 높이 높은 곳이 아니라 이게 바닥부터 가야 되고요. 그다음 눈높이를 보고요. 천장 내부를 보나요? 천장 이렇게 높이를 먼저 보죠. 그러니까 천장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안에를 봐야 되기 때문에 높이 천장이 먼저고 그다음에 내부 이렇게 하는 1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내부가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바닥 보고 그다음에 위 보고 천장 보고 천장 내부 보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바닥 눈높이, 그 다음에 천장 높이, 그 다음에 천장 내부 이렇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점점 올라가죠.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안전검측 요령 계속 이어집니다. 틀린 것은 천정 내부가 아니죠. 이게 바닥을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눈높이 두 번째, 천정 높이, 그 다음에 천정 내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게 반대네요. 반대로 써놨죠. 그 다음에 검측 인원의 책임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해죠. 그리고 중복해서 맞고요. 점검은 1, 2차 점검 후에 경호 인력이 배치 완료된 행사 직전에 최종 검측을 실시를 하고요. 인간은 싫어하는 습성을 감안을 해서 사각 지점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의 기도자, 범인의 입장에서 검측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다음 중 이제 검측 방법에 대한 이어집니다. 틀린 것은 뭐냐? 양탄자 등을 뒤집어서 그렇죠? 그 안에 보이는 전선이나 벗겨진 거 이런 거 다 봐야 되고요. 사진 틀 거기에 이제 폭탄을 설치해 둔달지 또는 뭐 이렇게 위해 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뒷면도 다 봐야 됩니다. 행사 일정 방해되는 물품들, 물품 안에 위해성 물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소형 폭발물의 은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검출해야 돼요. 최근에는 폭발물이 굉장히 소형화되고 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쭉 보니까 반대죠. 이렇게 가죠. 바닥 그 다음에 눈높이, 벽, 그 다음에 천정면, 그 다음에 천정 내부 이렇게 가야 되니까 반대로 이렇게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답은 4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안전검측의 방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일반적으로 검측은 방은 모든 표면을 다 더듬거리면서 점검해야 되고요. 검측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반복해서 건물 내부 외부 검측, 외부 바깥에서 안으로 가잖아요. 승하차 지점, 즉 이게 타고 내리는 지점, 건물 외부 벽 다 봐야 되고요. 내부 검측은 위층에서 아래층 아니죠.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이렇게 가죠. 계속 밑에서 위로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은 이제 검측 방법 계속 이어집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점과 선을 실시하되 가까운 곳은 먼 곳. 그렇죠. 그러니까 양측보다는 통로를 아니죠. 그 통로보다는 양측이죠. 통로보다 양측을 더 먼저 봐야 돼요. 아래보다는 높은 곳, 의심 가는 곳을 반복한다. 이건 좋은데 아무튼 통로보다는 양측면을 봐야 돼요. 통로보다는 양측면. 틀렸네요. 그다음에 비금속성 물품 에서 금속성 반응을 확인하고요. 특히 이제 그 금속 탐지기로 확인하는 게 이거잖아요. 적의 입장에서 그렇죠? 적의 입장에서 폭발물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게 통로보다는 측면, 양측면, 너무 보이지 않는 곳 이런 곳에를 더 의심해야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검측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건 뭐냐? 이제 검측 장비는 위해 물질을 존재 여부를 검사하거나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사용하는 도구다. 그죠? 검측 금속 탐지기, 폭발물 탐지기가 있고 검측 활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의 불안전성을 제거하는 거 맞고요. 검측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요원을 투입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최대한을 써야 되겠죠. 여기서는 최대한의 요원을 써가지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검측이라는 건 사전에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안전 검측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검측반은 조장, 폭발물 처리반, 소방, 토목, 전기, 통신, 가스 안전요원 다 하죠. 경찰서 수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생활안전과에서 한다고 그랬죠. 생활안전과 안전활동입니다. 생활안전과에서
담당합니다. 자, 검측은 다른 업무보다 우선하여 예외를 불허하죠. 선발팀장은 지침에 따라서 이게 답이네, 그죠? 예외를 주면 안 되죠. 검측은 1, 2차 점검 후 경호 인력이 배치 완료된 행사 직후, 직후가 아니라 직전이죠. 행사 전에 해야죠, 검측이. 행사하고 끝나고 나면 안 되겠죠. 테러범은 아래를 보지 않고 더러운 곳이나 공기가 탁한 곳을 싫어하여 이런 곳을 피해. 아니죠. 오히려 테러범들은 이 탁한 곳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럽고 이렇게 이런 곳을 더 선호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더 철저하게 검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안전검측 기본적인 요령 이어집니다. 옳지 않은 것은 검측의 순서는 통로 등 경호대상자가 움직이는 경로를 먼저 실시한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장기간 머무르는 곳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곳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장소보다는 장기간 머무르는 곳이 더 위험합니다. 검측은 적의 입장에서 검측은 책임구역을 구분한다고 그랬죠.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하고 좌에서 우로 밖에서 안으로 맞습니다. 외부, 내부 그렇죠. 외부 하고 그 다음에 내부로 들어와요. 그럼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가겠죠. 공중, 그 다음에 연도를 구분해서 연도는 도로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일단 장기간 머무는 곳이 더 위험하다 하는 것이죠. 이게 왜냐하면 적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 문제요. 검측 활동이 옳지 않은 거, 화재나 정전 등 이런 것에 해당하고요. 경호 교육에 의해 공식 행사 실시함을 원칙으로 비공식 실시할 수 없다. 앞에서 나왔는데 아니죠.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검측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폭발물 매설 이런 거 등으로 인한 의도된 위해 행위를 거부를 해야 되고 당연히 여기에 검측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행사장과 경호 대상의 이동로를 중심으로 구역을 명확히 구분해서 담당 구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장기간 머무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동로랄지 이런 부분도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검측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폭발물 탐지에는 잘 훈련된 탐지견의 후각이 정밀과학 기제 능가하는 일반적이다. 그러네요. 일단 분해가 어려운 전자제품 등의 엑스레이 투시가 가장 아닙니다. 이거는 다 분해를 해서 이루어야지 엑스레이 투시가 안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믿으면 안 되고요. 숙련된 검측 전문가의 관능 검사가 가장 정확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관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기에 의해서 정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이렇게 육감으로만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없고요. 차량 검측 시에 시동을 걸기 전에 차문을 열지 않고 일단 이제 창문으로 먼저 보고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는 순간 영화에 보면은 폭탄이 터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지 않고 먼저 육안으로 보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호 활동 시 안전검칙 요 파트는 뭐 좀 쉽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좀 이제 쉽게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잘 나와요. 자, 검측 후 실시 후 현장 확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그렇죠. 보일러실이나 변전실, 유류, 가스 위험한 곳이죠. 취약해서 안전검칙이 필수적이죠. 행사 시작 전후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렇죠? 행사 전이든 후든. 그다음에 설계도 등의 자료를 비교해서 방어 통로, 밀폐된 공간, 천장 내부 등을 세밀하게 검측하는 게 맞고요. 검측의 순서는 경호 대상자의 이동로를 먼저 계속 나오는데 그렇지 않죠. 장기간 체류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동로를 한다. 이제 그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4번이죠. 이 내용을 많이 되죠. 일단 장기 체류하는 거 어디를 우선적으로 바로 검측을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자주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안전검측 문제 이어집니다. 틀린 것은 기념식장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죠. 비상사태 시 비상 대피소를 설치해놔야 돼요. 식장의 각종 부착물, 시설물에 대한 안전검측 필수고요. 숙소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죠.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해야 됩니다. 전기, 소방, 냉난방, 소음 점검 필요하고요. 적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최적 상태를 유지하고 가스, 기름, 위험물, 안전대책 강구합니다. 맞습니다. 차량 검측은 경호 대상자의 차량뿐만 아니라 지원 차량도 일반 차량도 다 통제해야 됩니다. 차량 내부 전기회로 배터리 등 안전점검 시 운전자의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일단 입회를 해야 돼요. 운전자를 입회하고 함께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배제하고 하게 되면 원격 조정이랄지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측을 할 때는 운전자를 입회하는 게 원칙입니다. 운동장은 구역을 세분해서 책임 구역을 설정하고 외부, 내부, 소방, 즉시 눈에 보이는 곳 반복적으로 검측을 해야 됩니다. 출입자의 통로를 단일화해야 되죠. 출입자들이 반입 물품에 대한 검색, 엑스레이랄지 또는 이제 금속 탐지기로 다 이렇게 검측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호 안전대책 이어집니다. 다음 중 적절하지 못한 것. 자, 숙소는 극도 보안을 유지한다. 불필요한 인원 통제하고 전기, 소방, 소음 최적 상태 유지. 운동장은 사람이 모이므로 비상사태 대피로 설치하고 각종 부착물 조치. 그렇죠. 기념식장 세분에서 세금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에 대한 가능하면 여러 통로 아니죠. 그러니까 단일 통로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단일 통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출입 통제가 되겠죠. 차량 검측은 경호 차량뿐만 아니라 지원 차량, 일반 차량 출입 통제, 안전 점검하고 운전자 입회하에 그렇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입회하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안전 검측에 관해서 옳은 것은 뭐냐? 출입구, 복도, 계단, 로비, 엘리베이터, 화장실, 휴게소, 안전 책상 등과 같이 안내 책상 같이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 안전 검측 실시하지 아니한다. 그렇지 않죠. 안전 검측이라는 건 예외가 없어요. 다 해야 됩니다. 더더욱 해야 되겠죠. 내부 검측 시 높은 위치의 검측 대상보다 낮은 위치의 철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게 내부에서 높은 위치 검측 대상물이 훨씬 더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요. 자, 검측을 할 때 특히 폭발물 설치에 관한 중점을 두고 시작. 맞네요 이게. 안전 검측을 노출시키는 것이 위액이죠. 아니죠. 이게 비노출을 해야 되겠죠. 안전 검측의 경우는 노출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차량 검색 이어집니다. 차량 검색. 경호 대상 차량은 안전 대책으로 무선 원격 시동 장치를 사용한다. 그렇죠? 트렁크를 열 때 5cm 이상 열지. 너무 열면 안 되고 반드시 휠캡을 사용한다. 그렇지 않아요. 휠캡이라는 거는 그 바퀴를 싸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폭탄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휠캡을 쓰면 안 돼요. 휠캡은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후드라는 게 이제 그 차 위를 덮고 있는 거잖아요. 열게 되면 거기에 엔진을 넣고 이런 곳인데 전체 틈에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이어로 하는 WIP 기법을 쓰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확 여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을 이게 틈이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와이어를 통해 가지고 이걸로 확인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휠캡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휠캡이라는 게 그 바퀴를 싸고 있는 거예요. 바퀴 위를 한 번 더 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위험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차량 안전 검측의 문제 옳지 않은 거 뭐냐? 정밀 검색은 전자장비로 단막일 검색하죠. 앞에서 뒤로, 밖에서 안으로 반복해서 운전자에게 시험 운전을 하게 하고 복귀 시 차량의 엔진을 작동시키기 아니죠. 차량을 정지하고 일단 시동을 끄고 정지하고 하차해야 되겠죠. 일단 이걸 정지시켜야 되겠지. 바로 작동시키면 안 됩니다. 경우는 폭발물 의심이 되는 물건 발견하면 검색을 즉시 중지하고 주의를 봉쇄해야 됩니다. 폭탄이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검색하는 것은 위의 차량이 관찰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이게 비공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운전자에게 시험 운전을 하게 하고 복귀 시에 차량 엔진을 작동을 한다. 일단 차량 엔진을 끄고 정지시키고 하차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폭발 사고 방지와 관련해서 옳은 것은 뭐냐? 사제 폭발물은 규격화된 형태로 제작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검색이 어렵죠. 폭발물이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될 수도 있으므로 환기구나 채광력은 열어둬야 돼요. 아닙니다. 열려 있으면 닫혀 있어야 되겠고요. 폭탄은 차량에 의해 전달되거나 차량을 남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차는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그렇죠. 보일러실, 승강기, 통제실 등의 접근 통로는 미상 시에도 긴급 상황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일러실이나 승강기, 통제실 닫혀 있어야 되겠고요. 이제 그리고 환기구나 채광창도 다 닫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침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답은 좀 쉬웠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대부분 쉬운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그 고득점을 맞아야 되다 보니까 그 어려운 파트들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숙지하는 게 중요해요. 쉬운 분야와 어려운 분야를 좀 여러분들 잘 구분해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정리가 필요합니다. 검식 활동에 대해서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검식 활동은 식재료 조리 과정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조리 과정부터가 아니라요. 이게 식재료를 구입할 때부터 해야 되겠죠. 이게 조리할 때부터가 아니라 이제 구입할 때에 거기에 독극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음식물 운반 시 원거리 감시를 실시한다. 아니죠. 근거리에서 감시를 해야 되겠죠. 멀리서 보면 모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근접 감시가 필요하고 검식은 경호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의 위생 상태를 검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그렇죠. 그리고 조리가 완료된 후에는 검식 종료. 그렇지 않습니다. 조리가 완료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취식을 할 때 이럴 때도 검식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매 단계까지도 다 해야 되지 조리가 끝난다고 이렇게 검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답은 3번이죠. 근거리에서 그리고 조리가 시작된 식재료를 구입할 때부터 그리고 구매할 때까지도 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조리 제공될 때까지도 다 하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 구매, 운반, 저장, 조리, 제공. 그래서 구매할 때부터 그다음에 제공 시까지 다 되는 거예요. 조리하실 때까지 아니라 운반할 때부터가 아니라 구매할 때부터 조리가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제공될 때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검식 활동이 옳지 않은 것은 사전에 조리 담당 종사자에 대한 신원조사 실시합니다. 신원 특이자는 배제해야 되고요. 그죠? 음식물 운반 시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근접 감시를 한다. 아니죠. 음식물 운반할 때도 위험하기 때문에 제외하면 안 되죠. 행사 당일에는 경호원이 주방에 입회해서 조리자의 동향을 감시하고 음식물은 전문 요원에 의해서 검사한다. 그렇죠. 답은 2번이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검측 및 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검식 업무란 경호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에 대해서 구매, 그죠? 운반, 저장, 조리, 제공에서 구매할 때부터 그리고 제공할 때까지죠. 조리할 때까지가 아니라 운반할 때부터가 아니라 구매할 때부터 전 과정을 맞습니다. 검식은 행사장 위생 상태 점검, 수질 검사, 전염병 예방, 식중독, 대책 다 포함이 되고요. 위에 기도자 입장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적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건물 내부 검측은 위층에서 아래층, 아니죠.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실시하는 것이죠. 밑에서 위로, 밖에서 안으로, 그러면 밑에서 위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계속 나오고 있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호 임무 활동 절차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경호 계획 수립은 행사에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여 필요한 인원과 장비, 선발대 파견 일정 다 포함이 되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안전 대책 작용이란 행사 지역 내 외부 산재의 취약 요소 다 해죠. 인적, 물적, 지리적. 강구 행사장 시설물 폭탄물 탐지하는 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안전 검측이라고 그랬죠. 보안 활동은 경호 대상자에게 대한 위해 기도적 기회를 최소화해야 돼요. 신변안전 도모 활동 맞고요. 안전대책 3대 작용은 안전점검, 안전검사, 안전유지죠. 안전유지. 안전점검이라는 건 폭발물, 안전검사는 기계, 소방기기, 그리고 이걸 유지시키는 거예요. 안전조치가 아니라 안전유지. 점검, 검사, 안전유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냐?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호 임무 수행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건 뭐냐? 안전점검, 안전검사가 이루어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안전유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전검측에서는 점검, 검사, 유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안전대책작용으로는 행사장 내외곽, 시설물에 대한 폭발물 탐지, 제거, 안전점검, 음식물에 대한 검식 활동까지 다 포함하고 맞습니다. 정보활동 분야는 경호 관련 인원, 문서, 시설, 지역, 자재, 통신 이거는 정보활동 분야가 아니죠. 보안활동이죠. 보안활동. 비밀로 하는 것이죠. 완벽하게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는 보안 활동입니다. 정보 활동이 아니라 행사 결과 보고서는 평가 직후 계획 전담 요원에 의해서 요원들의 메모, 일지, 의견을 참고하고 이런 거 해결책을 담보하는 맞죠. 이렇게 앞에서도 봤지만 정보 활동이냐 보안 활동이냐 비밀로 하는 것은 보안 활동이에요. 정보라는 거는 첩보를 수집해 가지고 그게 정확한가 완전한가 시기 적시에 하는 건가 이런 걸 검토하는 거고 이렇게 문서, 비밀, 시설 이런 거를 보안으로 하는 것은 보안 활동이죠. 정보 활동이 아니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사전 예방제 경호와 이제 관련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뭐냐? 안전 검측이나 검식 활동은 반드시 행사 당일에 실시한다. 아니죠. 행사 전일에 해야 되죠. 행사 전에 해야지. 그날 하면 안 되겠죠. 안전검측의 경우에는. 그죠? 비표 발행은 행사 당일이었고, 여기에 안전검측은 행사 전에 해야 됩니다.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는 거고, 인원 문서는 보안이죠. 보안, 정보가 아니라. 인적, 물적, 취약 요소에 대한 내용, 이런 걸 안전 대책으로서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답은 1번이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선발 경호입니다. 선발 경호. 선발 경호는 이제 근접 경호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서 이제 사전 예방 경호를 봤고요. 그리고 사전 예방에서는 안전 대책이 이제 중요했죠. 이게 선발대로 가는 건데 선발 개념에 틀린 것은 뭐냐? 선발 경호는 예방적 작전 요소만 들어간다. 그렇지 않죠. 선발 경호는 이러한 예방적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압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선발 경호는 예방적 경호 개념을 포함하여 완벽한 근접 경호가 이루어져야 되고 선발 경호는 각종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거고 선발 경호는 준비, 그다음에 실시, 평가, 그다음에 이제 자료 전환 또는 이제 보존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가 되겠죠. 보존 단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1번입니다. 예방적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다음 문제 보시죠.
선발 경호 목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발생한 위험에 대응하여 경호대상자를 보호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발 경호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근접 경호입니다. 근접 선발대가 아니라 함께 가는 거죠. 위험 대상자를 보호하는 거 이런 거는 근접 경호라고 하게 됩니다. 선발대로 가가지고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건데 호위 형식으로서 같이 가는 건 근접 경호라고 그럽니다. 우발 상황에 대응한 비상 대책을 강구하고 사전에 각종 위해 제거하고 행사 지역 경호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것들이 선발 경호죠. 그래서 선발 경호 목적은 안전, 정보 보완, 안전 대책, 이런 우발 대책 이런 것들이고 여기에 보면 바로 대응으로 들어가는 것은 근접 경호입니다. 이제 같이 선발대로 가는 게 아니죠. 같이 수행 경호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접 경호라는 거는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죠. 선발 경호 옳지 않은 거. 이제 행사장에 대한 인적, 물적, 지리적 정보를 수집해서 이에 필요한 지연 요소 소요 판단하는 거. 그렇죠. 행사장 폭발물에 대한 안전 검측 실시하고요. 위해 분석하는 거 맞고요. 경호 계획 최종 확인, 변동사항 정리, 비상 대책 확인 등 종합적인 경호 활동 점검이죠.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CP 경호 지휘소 중심으로 해서 특이사항 점검하는 거고요. 경호 대상자가 집무실을 출발해서 행사장에 도착하여 행사를 진행한 후 출발지까지 복귀하는 단계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경호 대상자가 이렇게 도착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가야 되겠죠. 여기에 도착해서 진행한 후 이런 것이 아니라 도착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선발 경호가 아니고요. 이거는 근접 경호죠. 이제 근접 경호죠. 근접 경호 보시면 여기에 경호 대상자가 도착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하는 거 근접 경호죠. 그러면 행사 전에 먼저 선발대로 가는 것이고 경호 대상자보다 보시면 선발 경호를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도착해서 진행 후 출발지까지 복귀한다. 이거는 이제 근접 경호죠. 선발 경호가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선발 경호 문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발 경호 옳지 않은 거. 선발 경호는 경호 대상자보다 먼저 도착한다는 거 맞죠? 선발 경호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점검 리스트는 간단하게 그렇지 않죠. 점검 리스트에 빠짐없이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고요. 경호 계획서에 근거한 전체 일정, 세부 일정 확인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각 근무자별로 부여된 임무 수행을 위한 활동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